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의 전기 부수기 제어공학 스피드 특강 7번째 장 상태공간법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태공간법 같은 경우는요, 개념 자체는 어려운데 문제풀이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는 좀 문제풀이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할까, 그런 스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7장도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 바로 빈출기능 1번 시스템 행렬 A 구하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태공간법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상태방정식인데요. 이 상태방정식 S'의 t에 axt 플러스 brt 아주 이상한 식이 있는데 여기 식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고,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은 여기서 이 A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A의 명칭이 뭐냐? A는요, 시스템 행렬 또는 개수 행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태방정식이 주어지고 이 시스템 행렬 A를 구할 줄만 알면 된다.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는지 기출문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정식으로 표시되는 제어계가 있다. 이 개를 상태 방정식으로 표현했을 때 개수행렬 A, 즉 시스템 행렬 A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항상 복잡한 미분 방정식이 주어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시스템 행렬 A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정석적으로 풀면 상당히 복잡한데 제가 A를 구하는 이 스킬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 스킬만 하면 아주 간단하게 누구나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은 이 미분 방정식을 보면은 미분 방정식은 몇 차 미분 방정식입니까? 여기 3차 미분 방정식이죠. 그럼 3차 미분 방정식이면은 시스템 행렬, 개수 행렬 A는요, 3행 3열입니다. 3행 3열의 행렬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일단 인지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 개수를 봅니다. 일단은 3차라는 걸 알았죠. 그럼 얘는 본인 할 일을 끝냈죠. 나머지 개수를 봅니다. 5. 여기 1이죠. 1. 5, 1,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우리가 이걸 1행, 2행, 3행이라고 하거든요. 마지막 행에다가 작성을 합니다. 근데 작성을 하실 때 얘네들 거꾸로 작성을 하고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5, 1, 2를 거꾸로 적으면은 2, 1, 5가 되죠. 2, 1, 5가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행의 마지막 요소 5가 되는 거죠. 그 5 위의 숫자는 무조건 1이 되는 것이고 1을 해주시고, 요 대각선에 있는 친구들은요 모두 다 1이 됩니다. 이렇게 1. 그리고 나머지는 뭐가 된다? 0, 0, 0, 0 요렇게 해주시면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어디에 있습니까? 1번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만 풀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도 가볼까요? 그 다음 문제도 미분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시스템 행렬 A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미분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앞에 거와 똑같이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2차 방정식에 맞죠? 2차 방정식이니까 행렬은 뭐가 됩니까? 2행 2열이에요. 2행 2열이 된다. 그러면은 자, 얘의 역할은 끝났죠. 얘의 역할은 끝났으니까 그 다음은 개수를 봅니다. 개수 보시면은 5와 3이지 않습니까? 얘는 마지막 행, 여기서는 이제 2행이 되겠죠. 2행에다가 작성을 하는데 작성하실 때 거꾸로 적으라고 했죠. 3, 5. 그리고 마이너스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 마지막 친구 위에 있는 숫자는 무조건 1이 되는 것이고, 자, 여기랑 자, 요 대각선에 있는 애들은 1인데 어차피 이제 2행 2열이니까 해당되는 부분은 없죠. 그래서 나머지는 뭐 해주신다? 제로로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0,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답은 3번이 된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빈출기능 2번 상태 천행렬 구하기입니다. 저희가 상태 천행렬을 실제로 구하려고 하면은요, 그 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상태 천행렬의 답을 뽑아내는 이러한 스킬을 제가 하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킬만 아시면은 시험 문제 만나셨을 때 10초 안에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저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기출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태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시스템의 상태 천이 행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특징을 보시면은요, 선지를 보면은 지수함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지수함수가 있다. 그러면은 상태 천이 행렬 스킬을 써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쓸 것이냐? 자, 일단 선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형태로 된 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동그라미 1번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미 틀렸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일단 답이 아니다.
선지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첫 번째 줄은 맞았네요. 두 번째 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얘는 일단 통과해요. 넘어가면 되겠고. 자, 동그라미 3번 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첫 번째 줄 오케이. 두 번째 줄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두 번째 줄도 오케이. 그럼 3번도 넘어갑니다. 4번 가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저희 틀렸죠. 그러면은 일단 4번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찍더라도 2번, 3번 중에 찍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3번에서 어떻게 골라내느냐. 자, 문제에서 주어진 요 행렬을 봐요. 행렬. 그 행렬을 본 다음에 자, 요 대각선에 있는 숫자들을 봐요. 요 대각선에 있는 숫자의 절대값을 봅니다. 그럼 3과 1이죠. 선지에 3과 1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2에 보면 3과 1이 있죠. 여기도 3과 1이 있죠. 3과 1이 있죠. 다 3과 1이 있습니다. 맞죠? 근데 선지 3번은 뭐예요? 4랑 1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답이 아니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2번이 된다. 이런 식으로 풀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출 개념 2번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빈출 개념 3번 특성 방정식, 특성근 또는 고유값 구하기가 됩니다. 저희가 이제 특성 방정식의 근을 이제 특성근이라고 하고 이 특성근을 고유값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뭐 특성근을 구하라, 고유값을 구하라 하면은 같은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특성 방정식을 배웠죠. 그것과 사실은 똑같은 내용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상태 방정식에서 시스템 행렬 A를 통해서 특성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이 어떻게 되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Si-A의 절대값은 제로. 요게 바로 이제 특성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이 됩니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 요 I가 뭐냐? 이 I다라고 하는 거는 단위 행렬이 됩니다. 이 단위 행렬의 특징은 뭐냐면은 주대각선의 성분이 모두 1이며 나머지 성분은 모두 0인 행렬을 뭐라고 한다? 단위 행렬이다 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럼 보면 여기 2행 2열과 3행 3열의 단위 행렬이 있습니다. 그럼 주대각선이다 라고 하는 거는 요게 이제 주대각선이에요. 그래서 이 주대각선에 있는 친구는 뭐다? 전부 다 1이고 나머지는 0인 행렬을 단위 행렬이라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절대값이 되어 있죠. 그럼 요거는 이제 행렬의 절대값이에요. 그럼 행렬의 절대값, 즉 행렬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는가? 자, 가령 x가 2행 2열 a, b, c, d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의 크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AD-BC가 뭐가 된다? 얘의 크기가 된다. 자, 요 정도 내용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특성 방정식 푸시고 특성근까지 나오는데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바로 기출문제를 통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은 상태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제어 시스템의 특성 방정식의 근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특성 방정식은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습니까? I에다가 마이너스 A의 절대값은 제로다라는 거죠. 그럼 일단 얘를 구해야겠네요. 그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I는 뭡니까? 단위 행렬에다가 S를 곱한 거죠. 여기에다가 A를 빼야 되는데, 자, 일단 우리가 A가 뭡니까? 우리가 이러한 행렬이 주어지잖아요. 앞에서 제가 상태 방정식의 형태를 알려드렸죠. AX 플러스 BRT죠. 여기 이제 AX 플러스 BRT니까 무조건 뭐가 된다? 앞에 있는 행렬이 그냥 A다. 얘가 그냥 A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A가 보면은 2행 2열이죠. 2행 2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단위 행렬도 2행 2열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러면은 I 2행 2열은 뭐가 됩니까? 주대각선이 1이고 0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뭐를 한 거다? S를 곱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뭐를 뺀 거다? A 행렬을 뺀 거다. A 행렬 0,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이죠.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해 볼게요. 자, 일단 얘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각 요소에다가 S를 다 곱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 곱하기 S, S 곱하기 0, 0, S 이렇게 되겠죠? S를 하나씩 곱한 거예요. S, S에다 0 곱하니까 0, S에다 0 곱하니까 0, S에다 1 곱하니까 S. 그리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를 해준다? 마이너스 그대로 0,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얘를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빼주시면 돼요. S 빼기 0, 0 빼기 1, 0 빼기 마이너스 2, S 빼기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주시면 행렬이 어떻게 됩니까? S에다가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2가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S 플러스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S 빼기 0 해서 S, 0에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0에서 마이너스 1 빼니까 2, S에서
마이너스 3을 빼니까 S 플러스 3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구했어요. 그럼 얘의 뭐를 구해야 됩니까? 절대값을 구해야 된다. 그럼 얘의 절대값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AD 마이너스 BC를 하라고 했죠. 자, 그럼 그대로 해볼게요. AD니까 얘 곱하기 얘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해볼게요. S에다가 S 플러스 3 AD 마이너스 BC죠. 그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해주시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그냥 플러스 2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제로.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특성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는 제로가 된다. 자, 그러면은 요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간단한 인수분해죠. 그래서 S 플러스 2 플러스 1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S 플러스 2 곱하기 S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거 정리를 해주시면은 자, S 플러스 2에다가 S 플러스 1은 0이 된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특성근은 S 마이너스 1 또는 S가 마이너스 1일 때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인수분해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계산기에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기를 좀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2번이 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은요, 빈출개념사 Z 변환입니다. 자, 우리가 S 변환을 해봤죠. S 변환이 뭡니까? 라플라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 함수를 S 차원으로 바꿔봤는데, 자, 이번에는 Z 차원으로 바꿔보겠다. 그래서 이거를 뭐 개념적으로 들어가면 어렵지만 그냥 간단하게 공식을 외우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플라스에서는 저 공식을 많이 외웠는데 Z 차원에서는요, 제가 딱 세 가지만 암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습할 겸 Z 변환과 라플라스 변환, 즉 S 차원 요 관계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델타 t 그리고 ut 그리고 e의 마이너스 at에 대한 Z 변환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얘네들의 S 차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델타 t 같은 경우는 라플라스하면 1이 됐었고요. 자, ut 같은 경우 라플라스하면 s분의 1이 됐었고, e의 마이너스 at는 s 플러스 a분의 1이 되었다라는 거, 이 정도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얘를 이제 Z 차원으로 바꿨다. 그러면 델타 t는 여전히 뭐가 되는 겁니까?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델타 t가 상당히 특이하죠. 이 델타 t는 라플라스 변환을 하든 Z 변환을 하든 1로 뒀다 똑같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예요. 라플라스 변환과 Z 변환이 모두 같은 함수는 뭐가 된다? 델타 t가 된다. 자, 이것도 포인트로 가져주시고, 자, ut 같은 경우는 Z 변환을 하게 되면 Z-1분의 Z, e의 마이너스 at 같은 경우는 Z 변환하면은 Z-2의 마이너스 at분의 Z다. 자, 요 두 가지만 여러분들 좀 외워주시면 되겠죠. 뭐, 얘 같은 경우는 1이니까 외울 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외우냐? 자, 기본꼴을 기억을 합니다. 기본꼴은요, Z에다가 Z-의 동그라미, 요거가 기본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일단 ut 함수잖아요. 그럼 ut 함수가 Z 변환으로 바뀌려면은 여기에 ut가 들어오면 돼요. 근데 우리가 ut가 사실은 뭡니까? 1이잖아요. 0보다 크면 ut는 1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1을 넣어주시면은 요게 뭐가 되는 겁니까? ut 함수를 Z 변환한 게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e의 마이너스 at죠. 그럼 e의 마이너스 at의 Z 변환은 여기에다가 뭘 넣어주시면 된다? e의 마이너스 at를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 t는 이제 대문자 t다라고 해서 샘플링 주기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t를 뭐로 바꾼다? 그냥 대문자 t로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Z 나누기 Z 마이너스 동그라미의 꼴을 기억을 해서 가지고 이 동그라미에다가 해당되는 ut 넣어주시고 e의 마이너스 at 넣어주시면은 끝이 난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X평면과 Z평면의 안정조건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좀 비교하면서 정리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X평면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가 분명히 X평면에서 특성근이 좌반면에 있으면은 안정, 우반면에 있으면은 불안정, 허수축에 있으면은 임계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Z 차원으로 바꾼 다음에 Z 차원의 특성근을 구하면 되겠죠. Z 차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단위원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단위원은 뭐냐면은 단위라고 하는 거 숫자가 1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반지름이 1인 원입니다. 그래서 Z 차원에서 Z의 특성근이 단위원 안에 있다. 그러면은 안정. 단위원 바깥에 있다. 불안정. 단위원 위에 있다. 그러니까 안과 바깥도 아니 요 위에 있다. 그러면은 임계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S평면에서 좌반면에 Z평면에서 원의 내부를 의미하고 S평면에서 우반면엔
Z평면에서 원 밖의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S평면에서 허수축은 Z평면에서는 이 원 위를 얘기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정리하시면 이번 파트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어려울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